서울에 있는 체육센터 수영장. 수많은 한국인들이 수영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영국 국기가 새겨진 수영복을 입은 한 외국인 무리가 수영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문적인 수영 선수인 듯 훈련 도구까지 챙겨온 외국인들은 수영장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한 외국인 여성은 수영을 즐기고 있던 한국인에게 화를 내며 질문을 건네고 맙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답변을 들은 외국인 여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갑자기 몸에 물기를 닦고 수영장 통로에 드러눕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수영 선수팀은 한국의 수영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디스 에바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수영 선수팀 전체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로 단기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떠나기 약 2개월 전 저희 수영 선수팀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도시 셰필드는 기록적인 허리케인과 폭우의 피해로 도시 전체가 큰 재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꽤 노후된 도시인 셰필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단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수도 시스템이 부실한데 이번 폭우 피해로 셰필드의 중심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마주한 재난 상황에 저희 팀은 수영 훈련을 할 공간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더욱 큰 문제는 3군 상비팀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의 다른 도시에서 수영 연습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군 상비팀은 영국 도시 전체에 한 팀씩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한데 이 때문인지 그 어느 도시에서도 저희의 수영 훈련을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 팀은 아무런 훈련도 하지 못한 채 3개월 동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몇 선수들은 우울증마저 겪고 있던 그때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던 팀원 로버트가 다 같이 한국으로 가서 수영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요. 평소에도 휴가 기간이 되면 무조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로버트는 어차피 영국에 있어봐야 훈련 승인도 나지 않고 서로 간의 견제 때문에 도시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될 게 뻔한데 차라리 이럴 거라면 한국에 가서 연습을 하자며 2시간이 넘도록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팀원들은 로버트의 제안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버트는 한국에 도착하면 그런 생각은 전부 사라지고 수영 훈련도 영국에서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보여주며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 속 한국은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른 부자의 나라처럼 보였고 심지어 로버트가 한국의 수영장 센터에서 수영 연습을 하는 사진은 영국에서는 하루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줘야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수영장처럼 보였는데요. 로버트의 사진을 본 저와 동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저희 팀원 전체는 약 2개월 뒤 영국 스포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훈련 목적의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몇몇 동료들은 한국이 후진국처럼 느껴지면 바로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기에 팀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수영 선수팀이 한국의 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이런 걱정들은 싸그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은 영국에서와는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깨끗했고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의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당황했던 것은 공항에서 물을 아무런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거나 마실 수 있는 것도 모자라 공항과 지하철 심지어는 기차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 그 어디로든 이동하기가 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아직 영국의 공항은 느린 것이 아름답다는 황당한 선입견 때문인지 공항에서부터 중심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차를 타고 4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교통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차가 필요 없을 뿐더러 그냥 지하철과 기차를 타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연습을 해오던 영국의 도시 셰필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단수 사태가 발생해서 물이 굉장히 귀한데 한국의 공항은 물을 무료로 아무렇게나 마실 수 있었고 심지어 돈을 주지 않고도 물을 자유롭게 쓰며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설득해 한국으로 데려온 로버트는 직접 한국 공항의 여러 장소들을 소개해주며 자신이 왜 한국으로 오자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보여줬고 이러한 공항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볼 때마다 저희 팀원들은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며 로버트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습니다.
로버트는 이 정도면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충분하냐며 저희를 도발하기까지 했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국으로 온 진짜 목적인 수영 훈련을 위한 한국의 수영장으로 향하자면서 지하철을 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비효율로 여겨지고 있어서 저와 동료들은 조금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지하철은 지하철 선로가 너무 낡아 있어 조금만 날씨가 습해져도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지하철 내부 플랫폼은 범죄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로버트의 말에 저와 팀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로버트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만 가면 자신이 미리 단기 임대를 해놓은 수영장 센터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와 동료들은 여기서 2차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로버트에게 받은 한국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한번 타려면 노선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지하철 직원에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말하고 그에 맞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까지 머리 아픈 과정의 연속인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카드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했고, 심지어 로버트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지하철을 갈아타도 중복되는 비용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놀라운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하고 부자의 나라인 줄은 몰랐고, 로버트에게 한국은 이렇게 지하철을 운영해도 적자가 나지 않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의 안내로 지하철에 올라탄 저와 동료들은 너무나 깨끗한 지하철 내부에 이제는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껏 영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오며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인생 자체가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철에 편하게 앉아 목적지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지하철 내부에서조차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거나 너무 추워서 기침을 하는 영국의 허름한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게 약 20분 뒤 너무 편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졸아버린 저는 로버트에 도착했다는 말소리에 깨어나게 되었고, 잠도 제대로 깨지 못한 채 로버트를 따라 지하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버트는 벌써 수영장에 도착했다면서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벌써 수영장을 도착했다니, 저와 동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로버트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시설물이나 스포츠 센터들을 이용하려면 애초에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고도 3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로버트는 지하철과 스포츠 센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지 못할 소리들을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지하철 통로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에서부터 병원은 물론 편의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너무나 편한 도보통행길이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로버트의 말처럼 스포츠 센터로 들어가거나 거주지인 아파트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로버트는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거주지가 보편적인 거주 형태인데, 이처럼 지하철과 연결된 아파트들은 아무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출근을 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너무나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면서 한국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거주지가 대부분인 영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 지하철을 타러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출근을 하거나 연습을 포기할 정도인데,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였어요. 몇몇 동료들은 그럼 집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지하철을 타고 그 어떤 장소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라며 날뛰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며 평온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수영장은 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보다 약 2주 늦게 한국에 도착하는 코치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연습을 위한 단기 이민 선택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선택이었다며 날뛰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지하철 계단을 타고 수영장이라고 주장한 한 건물로 들어갔고, 저와 동료들은 두근거리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로버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와 함께 들어간 한국의 수영장 센터는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수영을 즐기기 위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 대부분은 그 누구도 손에 아무런 짐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내부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짐도 없이 그냥 들어간다는 사실에 저와 동료들은 로버트에게 진짜 이곳이 수영장이 맞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와 동료들이 연습을 하던 영국의 수영장은 수영을 즐기는 사이 도난 사고가 너무 심한 것은 물론 입고 있던 수영복까지 훔쳐서 도망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도난에 취약한데 한국의 수영장에서는 이러한 도난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뒤 들려온 로버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의 수영장은 모든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보관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일회성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회용 보관함도 전부 디지털 잠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도난 자체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영국의 수영장은 정말 중심가인 런던의 몇몇 초고급 수영장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비용상의 문제로 공용 보관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결국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바닥에 짐을 펼쳐놓고 수영을 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인데 한국의 수영장은 정말 비싸 보이는 고급 보관함들 수백 개가 탈의실 한쪽에 모여 있었는데요. 로버트는 저희에게 이미 결제는 다 끝내놓았으니 직접 탈의실로 들어가서 보관함을 이용해보라고 했고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탈의실 내부의 보관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설명을 해준 대로 수영장의 보관함은 짐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고 너무나 놀랍게도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해 보관함을 여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저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보관함의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휴대폰에 입력되는 방식이었고 정말 힘으로 보관함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도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수영 훈련을 하는 저와 동료들은 아무런 짐을 들지 않고 그저 편하게 수영만 연습하면 되는 한국 수영장의 편리함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고 누군가 짐을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수영 연습에도 더 집중이 되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로버트를 따라 수영장 내부로 들어간 저와 동료들은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깨끗한 한국의 수영장 센터에 기겁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종종 단수 사태가 발생하거나 물의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물을 절약해서 수영장의 더러움은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의 수영장은 보기만 해도 깨끗해 보이는 물에 아무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이런 곳에서 저렴한 비용을 주고 수영을 해도 괜찮은지 걱정이 생길 정도였지만 로버트는 선수들을 위한 훈련용 레일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들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로버트를 따라간 곳에는 다른 곳보다는 조금 수심이 깊고 레일도 좁은 선수용 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훈련용 레일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센터에 아예 없을 뿐더러 수영을 즐기는 일반인들과 훈련을 해야 돼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은 이러한 훈련용 레일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편했는데요. 특히 실제 훈련처럼 할 수 있는 시작 지점 다이빙 시스템과 엄청나게 긴 레일은 영국에서조차 경험할 수 없는 거대함에 압도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짧은 비명과 함께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발에 쥐가 난 듯 수영장 통로에서 뒹굴고 말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동료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다급히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근육은 더욱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무언가가 담긴 통을 들고 오시더니 급하게 수영장 통로에 수건을 깔고 저희 동료를 눕히기 시작하셨는데요.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아 로버트의 통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버트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자신이 한의사니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긴 바늘을 꺼내시더니 동료의 종아리 이곳저곳을 자극하셨고 저와 동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치료법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지금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의학과 침에 대한 한국의 전통 치료법이라면서 자신도 처음 봐서 놀랍다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누워있던 동료는 종아리 근육의 경직이 잦아든 듯 빠른 속도로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종아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고 있다면서 행복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바늘을 정리하고 계시는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계속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지만 한국인 할아버지는 동료의 근육이 괜찮아진 것을 보자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의 침술이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고 직접 침을 맞은 동료는 온몸을 마사지 받은 것보다 더 시원한 기분이 느껴진다면서 지금 수영을 하면 기록이 갱신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는 근육 경련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침술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2분도 되지 않아 동료의 몸은 정상화되었고 저와 동료들은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 인프라를 떠나 한국은 의료에서도 한의학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였고 저와 동료들은 로버트의 한국행 제안이 아주 좋았다면서 로버트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 후 뒤늦게 도착한 코치님과 함께 약 1년 동안 단체 훈련을 해나가던 저희는 한국의 편리한 삶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고 지금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함인 정이 아주 좋았던 저와 몇몇 동료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수영 강사로 활동하며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도난의 걱정 없이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죠.